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한 시청자께서 투과율 90%급의 펠리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 SNS 텍에서 개발되었다는 투과율 90%짜리의 펠리클을 사용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 논란이 잠잠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의 수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웨이퍼에서 전체에 생산되는 반도체들 중에서 이상이 없는 양품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바로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 수율인데요. 예를 들어 수율이 50%다 하면은 만약에 한 웨이퍼에서 반도체가 100개가 만들어진다면 50개가 정상품이다 라는 소리가 되고요. 또 수율이 80%다 하면 100개 중 80개 정도가 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0%면 100개 중 30개다. 뭐 이런 정도죠. 현재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간의 3나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율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어요. 대만 언론에서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60에서 80% 정도에 달하는 데 비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는 20% 정도의 수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떴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제 떴던 우리나라발 기사들 중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현업자에게 확인을 해보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목표 수율을 잘 달성하고 있는 반면 TSMC는 50% 이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TSMC를 평가절하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기사는 삼성 3나노보다는 TSMC 3나노의 양품 수율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3나노의 양산 수율이 삼성에 비해서 TSMC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TSMC는 가장 강력한 우군인 애플을 확보하고 있죠. 이 외에도 AMD, 엔비디아 등 강력한 팹리스들을 고객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3나노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언제라도 3나노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들이죠. 퀄컴은 어쨌든 멀티 파운드리이긴 한데 3나노 공정에서 어떤 파운드리에 더 비중을 실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피셜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언급드린 업체들 중에서는 3나노 공정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죠. TSMC의 첨단 캐펙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뭐니 해도 애플입니다. 연간 2억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괴물이죠. 이런 아이폰이 TSMC의 첨단 공정 수율을 든든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한 메리트예요. 애플을 비롯한 유수의 팹리스들을 수주한 TSMC는 막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TSMC는 3나노에서도 핀팻 구조를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수율을 보여주었던 공정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GAA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공정을 내세운 삼성에 비해서 수율 잡기가 여러모로 수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통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사내에 수율 안정만을 위한 부서를 따로 운영하는 등 수율 안정화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기업이다 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이러한 잘 갖춰진 조직, 물량, 그리고 기존 공정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서 저는 초창기 3나노 수율은 TSMC가 삼성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3나노 수율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해법들 중에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해법들은 수율 개선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분명히 삼성 파운드리 수율 안정화에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단지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NS 텍에서
투과율 90%짜리 펠리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양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UV 펠리클만 양산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빠른 속도로 수율을 안정화시켜서 TSMC 3나노를 뛰어넘게 될까요? 과연 펠리클만으로 그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보도만을 보고 많은 분들이 펠리클만 완성이 된다면, 그래서 양산해서 그것이 삼성전자의 공정에 적용이 된다면 분명하게 3나노의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잡힐 것이고 TSMC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펠리클만 도입된다고 해서 수율이 모두 잡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펠리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EUV 광원과 회로가 그려져 있는 이 포토마스크 사이에 펠리클이라고 하는 이 막을 더 씌워서 EUV 광원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로부터 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펠리클입니다. EUV 광원이 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EUV 광원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은 일본의 미쓰이 화학 그리고 EUV 제조사인 ASML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SNS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90%짜리 투과율을 가지는 펠리클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연내 양산을 해서 삼성파운드리에 공급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칭찬해 줄 일이고 분명히 수율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펠리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공정에는 크게 묶어서도 8개의 공정이 존재하고요. 이를 세분화하면은 거의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수율을 결정짓는 데에는 단순히 펠리클이나 정전기 등 그런 한두 가지 요인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각 공정 간에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현재 삼성파운드리가 직면하고 있는 첨단 공정에서의 낮은 수율을 펠리클이나 정전기 등 하나 내지는 2개로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투과율 90%의 펠리클을 공정에 도입하기 시작하면 마치 EUV 펠리클 도입 하나로 TSMC와의 3나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처럼 침소 봉대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삼성파운드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수율 관련 이슈를 서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어느 한두 가지의 특정에서 확인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 원인들을 파악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중에 드러날 수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대강 어느 부분에서 불량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강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여러 공정 단계들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제조의 종합 예술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한 공정 단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반도체가 제조가 됩니다. 물론 어떤 단계에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수정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율의 상승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펠리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아침부터 변비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더부룩한 속을 부여잡고 만원 전철에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발을 밟아대는 겁니다. 몇 번 발을 밟히고 나니까 고통이 상당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출근길을 벗어나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어느 누군가가 내 책상에 커피를 쏟아놨어요. 진짜 변비 때문에 아랫배가 더부룩하지, 출근길에 발을 밟혀가지고 발등이 얼얼하지, 아침부터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차를 마시다가 흘리고도 치우지도 않아서 정말 스트레스가 극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사가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로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내는 상사 앞에서 저는 아침에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혼나기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좀 더러워서 똥 씹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혼내던 상사가 한마디를 보태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 그 상사는 제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런 똥 씹은 표정 하나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별 이유 없이 자신을 꾸지람하는 상사 앞에서 똥 씹은 표정으로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부하 직원은 분명히 싸가지 없어 보일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사가 만약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알게 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아침부터 혼나면서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적인 그 일련의 맥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이것이 도입만 되면 해결될 거야. TSMC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거 하나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대한 오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에 맞춰서 다른 공정 자체가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유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해결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이 아닐까요? TSMC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TSMC가 수율 안정 전담팀까지 만들어가면서 수율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조 부문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유기적인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바로 수율 안정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팀을 만들어서까지 수율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에서 수율을 잡는 문제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펠리클만 해결이 되면, 정전기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굉장히 거대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EUV 펠리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프론트라인과의 전략적 제휴가 잘 이루어진다면 분명 수율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율을 향상